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세종문화회관에서 우파를 자처하는 여러 단체들의 충돌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뭐 기성 정당에서도 그렇고 그 자유화 운동권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파를 자처하는 여러 이제 집단과 단체들은 서로 간에가 뭐 경쟁 차원을 넘어서는 이제 이렇게 그런 세력 다툼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우파의 파벌 대립, 이런 것을 우리가 크게 정말 우려하고 고민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우파의 파벌 대립은 경미한 문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는 이웃 일본 대만과 같은 수준의 가치 정립이 있어야 괴멸을 면하고 주류의 위치를 회복한다. 우파가 이제 본래 주류이기 때문에 우파고, 우파이기 때문에 주류인데, 이제 주류가 아니라는 건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죠. 이제 만약 좌파를 했던 사람들이 주류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주류가 되겠죠. 네. 하여튼 우파 좌파의 어떤 근본적인 얘기는 여기 다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는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파벌 대립과 것을 단합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문제시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 단체들이 이렇게 각기 이렇게 파벌을 이루고 이제 세력 경쟁을 하는데 이것을 단합하려면 어느 한쪽을 중심으로 뭉쳐야죠. 그런데 이제 이쪽 파벌에 있는 사람이 이쪽 파벌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수그리고 들어가고 이 사람의 뜻을 따르고 이런 거가 이제 말이 그렇지 어려운 것이고, 게다가 뭐 생산은 기업체도 아니고 어떤 재화 생산을 위한 기업도 아니고 어떤 자기 사상 이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집단인데 섣불리 다른 쪽이 세력이 강하다고 해서 글로 흡수돼 들어가고 그런 건 참 어려운 겁니다. 이제 그런데 각기 생각이 다르고,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합이란 게 원래 어려운 건데, 여기서 이제 경미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이 단체 이제 우파를 자처하는 단체들의 보스들은 각각 있는데 이쪽 보스가 이쪽 보스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쪽 보스의 인격이라든지 이제 사람 됨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갈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제 단합 자체가 목적이라면은, 그러니까 그 여러 단체들 중에서 제일 세력이 큰 단체의 보스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것이 또 정석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가장 큰 단체의 보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뭐 실망과 기타 등등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어려운 거죠. 근데 이런 그 단합의 중심, 장기적으로 봐서 당장에는 좀 어렵지만 이 단합의 중심은 특정인이 아니라 전정한 우파 이념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다시 또 우파가 뭐냐 이걸 갖다가 뭐 또 다시 또 얘기하려면 또 다시 길어지고 원점으로 돌아가지만, 여기서 하는 얘기는 비교적 현실적인 우파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걸 찾기가 어렵지만은 우리 동양권 같은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동양권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우파의 실체를 어떻게 뭐 제가 다른 데서 말하는 이 이념이란 무엇인가 해서 이 우파라는 이념의 본질적인 의미 그런 걸 따질 것이 없이 지금 이제 동양권에서 우파 이념을 실현하고 그 상황을 잘 지키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일본과 대만입니다. 일본과 대만과 같은 수준의 가치 정립을 해야 우리가 우파라고 자처하는 애국 세력이라고 자처하는 우파 세력이 괴멸을 면하고 주류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좀 천천히 다시 얘기를 합시다. 이제 우파는 괴멸 위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양보할 수 없는 우파의 주류쟁탈전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에 우파의 가치 정립과는 무관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우파를 자처하는 단체들이 대립하고 있지만은
이 어느 쪽이 가치가 정립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서로 주장하지만 사실상은 정립이 안 돼 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가치 정립만 잘 되어 있으면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세력, 우파의 가치가 정립이 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세력은 자연히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고, 그럴 능력이 모자라거나 그렇지 못할 사정이 있는 세력은 자연 도태되어 정리될 것이니 현재의 싸움은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의 이런 이야기를 다시 설명하자면은 일본, 대만과 같은 어문 정책 그런 식으로 우리 전통 2000년의 어문 정책 그대로 지켜 있고 이것이 우파의 필수적 가치라고 정립이 되었다면은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세력은 당연히 주도권 잡게 될 것이고, 그럴 능력이 모자라거나, 그러니까 우리 2000년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일선 행동과 이제 현실에 이제 사람들도 일본, 대만 수준의 어문 정책이 시행된다면 그 수준의 어떤 지적인 어떤 그 소양 그것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찬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파 운동가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일선 행동대원을 한다든가 자연히 도태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사정, 그러니까 그 우파라는 기본 이념보다는 우파라는 틀에 이제 편승해서 초기에 이제 통미 기득권, 이제 미국을 오가면서 기득권을 유지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미국을 오가면서 이제 기득권을 유지한 사람은 국민 모두가 한자를 알고 국민 모두가 이제 학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은 기존에 이제 국민은 무식하게 해서 한자도 모르고 무식하게 해서 학문을 못하게 하고 자기네와 자기 자식들만이 미국을 오가면서 영어는 하는 거, 미국을 10년, 20년 있는 사람은 한자를 몰라도 지적인 능력을 함양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을 오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자 없이도 이렇게 지적인 함양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집안, 가문, 기득권층은 계속 이런 형태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할 사정이 있는 세력, 그러니까 우파를 자처하지만은 미국, 일본이나 대만처럼 한자를 통용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 모두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세력, 그런 사람들은 실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우파 세력에서 자연 도태되어 정리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파의 가치 정립만 제대로 되면은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이 그렇게 우파의 가치를 어긋나는 세력은 저절로 정리될 것이니까 현재의 싸움은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파의 가치 정립이라는 거대 담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 거대 담론이죠. 정말로 이제 우파란 진정한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영혼이 신과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이런 것을 측정하는 그런 문제는 별도로 하고, 일단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 우파 가치를 지키는 나라가 되려면 가장 우선되어 지켜질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했지만 동아시아에서 역시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자 문화권의 국가인 일본 및 대만과 함께 동일한 수준의 어문 정책을 우리는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1997년부터 그때 써가지고 그 1998년 3월 한국논단 거기서 얘기한 좌익의 사회적 고지 점령 전략, 좌익이 상류층부터 한글 전용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기존 뿌리를 뽑아버리는 이런 것을 폭로한 것으로서, 그때부터 저는 일본과 대만과 같은 이제 그 전통 동양 문화권을 지키면은 진정한 보수 세력의 벨트를 주장해 왔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통미 기득권이라든지 우파를 자처하지만은 다른 이제 기득권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세력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0년을 주장한 것으로서 이제 그 일본과 대만 같은 어문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그럼 그들은 왜 그러냐,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일본은 공산당을 법적으로 허용합니다. 공산당 해도 되고 나 공산주의자다, 공산주의가 좋다, 마음대로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마음대로 떠들어도. 하지만 그것을 우리 현실의 지적인 판단으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옳은가, 이것을 국민이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이런 좌파 세력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안법으로 이렇게 공산당을 금지할 필요도 없이 공산당 좋다, 마음대로 떠들어도 좋고,
마음대로 공산주의 돼가지고 우리 이상사회 만듭시다 해도 좋습니다. 국민 모두의 지적 수준이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런 주장이 맥을 못 추고 극히 소수 동호회 수준의 그런 주장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대만은 또 어떻습니까? 대만의 어떤 국력, 우리는 이제 제가 방금 나라라고 했지만 중국에서 만약 이것이 이제 번역되어 중국 인터넷망에 올라갔다면은 즉시 삭제되고, 만약에 그걸 올린 중국 현지에 사는 사람 있으면 체포될 일이죠. 대만을 나라로 인정 안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기엔 나라로서 인정할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그건 뭐냐면 어떤 사상과 문화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이 일본 인구와 국력으로 비교도 안 되는, 대만은 우리보다도 작죠. 2천만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이제 영토와 나라 인구를 가진 아주 그런 공동체에 불과한데, 이 비교가 안 되는 거대 중국, 비교가 안 되죠. 한국과 북한 그런 분단 국가들은 적어도 1대3 정도의 비율이나 되지만, 이건 그냥 한국과 중국이 30대 1 비율인데 한국의 반이가 한 60대 1, 70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대만이 만약 우리나라 정도의 그냥 사상 혼란이 있다면 당연히 단박에 그냥 꼴까닥 넘어가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대만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거대 중국에 맞서 적화 위험이 없습니다. 대만이 공산당 중국 사회주의 본받아서 흡수 통일하자 그런 얘기 주장하는 곳도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대만은 벌써 증명이 되고 있죠. 물론 이제 대만은 또 이제 뿌리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상대적인 진보 좌파라고 하는 쪽이 오히려 대만 원주민, 대만에서는 이제 비주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중국과의 독립을 유지하고 주장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수인 국민당이 이제 대만과의 어떤 연결을 중국과의 연결에 미련을 두고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뿌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교육을 이렇게 계속 받다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6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5, 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 중공 오랑캐라고 하면서 우리 반공국은 투철했죠. 그러나 몇십 년간 교육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진 것처럼 대만은, 그런데 그때 아까 이게 뿌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수십 년은 지났지만은 어쨌든 간에 민진당이라는 쪽이나 국민당이라는 쪽이나 국민 모두가 중국의 5천년 전통을 이어온 그러한 이제 문화 정책에 따른 그런 어문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니까 그 뿌리를 이어받아서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문화의 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중국의 어떤 흡수 통일하자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이제 운동 세력 자체가. 한국이 그래서 일찍부터 사실 일찍부터입니다. 물론 한글 전용이 판치고 그건 그 전부터 오래됐고, 그것은 이제 주장이 내방 이후부터 계속 그랬죠. 그런데 그건 오락가락하지만 특히 80년대에 좌파 출판사들이 그동안 우리 출판 관행이던 이제 새로 쓰기 소설책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소설책이 누가 꼭 필요해서 읽습니까? 심심풀이로 그냥 읽으니까 작은 책에서 갖고 다니고 오른손으로 하나로 쉽게 펼칠 수가 있으니까 좋았죠. 이제 그랬는데 80년대 좌파 출판사들이 가로쓰기 책의 홍수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 이제 가로쓰기 출판으로 바꿔서 책이 커지고 무거워지고, 그래서 좀 출판을니까 그만큼 더 어려워지고 책값이 비싸졌죠. 그리고 또 90년대 말에 이상하게 중앙일보, 그때부터 중앙일보의 어떤 목적은 나타났죠. 물론 그 전에 판결의 신문이 87년에 보였지만 95년부터 중앙일보가 치고 나와가지고 이제 가로쓰기로 전부 이제 바꿨죠. 이런 것이 다 민간 전통,
한국은 일찍부터 일본과 및 대만과 같은 어문 정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교육 자체가 해방 후에 한글 전용 가로쓰기 교육이었으니까 중간에 한자를 배우자마자는 오락가락 계속 했었고, 그 중국과 북한 공산당 방식의 어문 정책을 채택하고, 북한과 중국 공산당은 다 가로쓰기로 해놓고, 그리고 또 북한은 아시다시피 그 한자를 이제 정식 문자에서는 완전히 없앴죠. 초기부터 1950년대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국 우리는 이제 뭐 50년대만 해도 이제 젊은이들도 다 한자를 읽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한국학 대학원생 현대사를 연구해도 우리 현대사는 5, 60년대 자료를 보면 한자 투성이라서 읽기가 힘든데 북한은 50년대부터 한글 전용이니까 읽기가 편하니까 북한 연구를 하기에 좋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 전용 교육이 북한 편향이 된 게 바로 그렇죠. 북한의 자료는 50년대부터 다 한글 전용이니까 아주 편하고 연구하기 좋고 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편향이 되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 중국은 또 이제 공산당은 이제 아예 한자 병음 소리 글자로 우리 전부 바꾸자 스탈린의 지령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 중국 민족이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간체자 그나마 그것도 과도기적으로 한다고 그랬었죠. 하지만 그것이 물론 안 될 말이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한자 서예체로 그렇게 권위 있고 아름다운 이렇게 쓰는 것을 배제하고 가로쓰기 하면서 삐쭉삐쭉하고 그러니까 글씨체가 아주 그냥 날카롭고 투쟁적으로 보이죠. 중국 그러니까 천안문에 써 있는 글자부터 봐도 그렇고 빨간 바탕에 하얀 글씨, 하얀 바탕에 빨간 글씨인데 끝이 뾰족뾰족하면서 그냥 뭔가 좀 이제 좀 날카롭게 그렇게 하면서 간글 마치 한글 전용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웬 그렇게 X 표시가 많은 그러니까 아주 좀 재수 없고 불길한 그런 글자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웬만하면 기자 우리가 기를 모은다, 기를 충전한다 그럴 때 기자도 X표를 쓰고 모든 X자 표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좀 북한과 중국 공산당 방식의 어떤 투쟁과 부정적인 저주 방식의 그런 어문 정책을 채택하고 그나마 이어져왔던 민간 전통도 90년대 말을 거쳐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전통에 불과하죠. 사실 새로 쓰기 책이 이어져온 거는 공교육을 죄다 그렇게 바꿨으니까 그나마 이어왔는데 그걸 이제 좌파들이 밀어붙여가지고 90년대 말을 거쳐 사라져버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어문 정책이 그렇게 돼버렸냐? 양쪽 진영 모두 이기주의에 근거한다. 이기주의, 아니 좌파야 당연히 그런 거죠. 오히려 늦은 감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통탄할 것은 우파 진영이라는 것들도 그랬던 것이죠. 좌파 진영은 그동안 그 뿌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글 전용파나 좌파 진영의 주장을 가지고 그들이 왜 그렇게 자꾸 터무니없는 소리를 자꾸 짓거리나 그런 걸 자꾸 그냥 한탄해 하고 그냥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이다, 그냥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도 흑백 인종 갈등을 할 때 흑인들이 다소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고 그럴 때 왜 그런가 자꾸 그 사람들이 왜 어떤 일은 열심히 안 하면서 무슨 사회보장 해달라 그 열심히 일하는 백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로 보면은 좀 무리가 있죠. 그냥 생어거지 같고. 하지만 입장을 이해해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 그런 데서는 굳이 기를 쓰고 일하지 않아도 이렇게 나무 열매와 사냥걸로 비교적 쉽게 먹을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춤과 노래 그런 쪽을 발달하고 오히려 더 즐기면서 살 수 있는 민족을 억지로 끌어들여서 일을 시켰으니 그 죄죠. 그러니까 그 죄의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을 이해하면은 흑인과 백인도 이제 서로 화합 정도는 아니지만 그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 흑인의 입장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보장을 하고 서로 화합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물론 흑인의 주류가 되기 위해서 흑인 문화로 미국 문화를 전부 바꿔버리자 이렇게 하면 물론 그건 안 되죠. 이제 그건 인종별로 그렇게 백인이 아직까지는 다수로서 다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바꾼다는 거는 뭐 무리가 있다는 게 뻔히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주류 세종 때 합병한 비주류 여진족 그런 사람들이 외모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오히려 그들 문화로 아예 바꿔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좌파 진영은 이제 그 뿌리가 세종 때 합병한 비한자 문화권 민족인 여진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미국이 그 좌파가 이제 그 청교도를 시작해서 미국의 어떤 주류 개척을 한 그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한국이란 민족이란 게 만들어진 게 뭐 삼국국 시대나 그 이전은 없었다가 신라 통일 신라가 되고 고려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어옴으로써 한국 한반도의 민족이 생겼죠. 그래서 주류 민족이었고 한자 문화를 2000년 동안 써온 주류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이미 뭐 대왕세종이라는 드라마도 이렇고 다 역사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주장을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세종 때 조선 초에 여진족 민족을 다 합병을 하고 그게 조선실록에도 다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제 비한자 문화권으로 만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게 대한민국 한반도의 민족으로서 왔는데 주류 민족이 아니다 보니까 자연히 조선 시대에는 어떤 그 주류 사회에 편입을 못했었고 또 500년 동안 이어왔던 그런 이제 좀 서름도 있었고 이런 것을 해소하려는 오히려 안갑하려는 보복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그들의 주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받아들이고 좀 무마도 시키면서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본질 주체가 2000년 이어온 이 한반도 주류 문화는 지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는 여진족의 뿌리가 있으니까 그 이전까지 2000년간을 써왔던 한자는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 글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들어오는 뭐 한자는 우리 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한자를 인터넷에서 한자를 쓰면 일본 사람이냐고 혹은 중국 사람이냐고. 물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때 세종대왕하고 세종대왕도 다 공문서 한문으로 썼으니까 심지어 이순신 장군도 한글이 있기 한참 지났지만 다 한문으로 글을 쓰셨고 게다가 또 뭐 공문서도 아니라 그냥 일기까지도 난중일기도 다 한문으로 썼습니다. 그럼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은 그럼 저기 중국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야? 그렇게 반문을 하면 그 사람들은 물론 곧바로 차단을 하죠.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진족이니까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세종이 합병하기 전까지 우리 한자를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한자가 우리가 글이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앞으로는 이제 한국 국민 전체를 이제 그 북방 문화로서 비한자 문화권 문화로서 통일시키려고 한 사람들이니까 마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미국에서 만약 흑인들이 흑인 문화로 미국을 덮어버리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나 마찬가지의 원리로서 한국에서는 이제 미국처럼 외모상으로 큰 차이가 안 나니까 그것이 들통나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꾸 세뇌를 시키다 버리면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흑인들이 그 음악과 예체능에서 뛰어나잖아요. 예체능에서 뛰어나서 예체능 스타들이 최근에도 그 미식축구 스타들이 어떤 국가하고 반대하는 그런 어떤 그 운동을 주도하려고 하고 인기가 있으니까 예체능 스타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예체능의 그 여진족 출신 그런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 많이 유랑극단도 하고 예체능에 상당히 상대적으로 체력도 이제 북방에서 그러니까 만약 벌판을 다녔던 사람들이니까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우월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예체능계에서 우월하니까 그 한국에서도 이게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제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그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주류 백인 숫자를 50% 이하로 줄여들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제한을 하니까 그것도 인종차별로 몰아가지고 자꾸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만큼 투쟁이 있지만은 그만큼 또 겉으로 드러나니까 이렇게 갈등이 노골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나마 또 대처하기가 또 눈에 보이죠. 한국은 이렇게 참
똑같으면서 다른 게 한국과 미국입니다. 한국은 그런데 외모상으로 큰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아주 작전을 짜고 밀어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들 좌파 여진 오랑캐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한자는 우리 글로 보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미친 사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파나 그런 사람 쪽에서는 어문정책 정상화 쪽에서는 아니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 왜 이러지 정말 아니 2000년 써온 우리 한자를 우리 글이 아니라니 미친 사람들한테 자꾸 근데 이건 자꾸 들어주고 정부에서는 통탄을 노릇이죠 정말 어이가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은 그들이 왜 그런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자는 우리 글이 아니죠. 써본 적이 없는데 그들 조상은 만주벌판에서 우리 역사를 보면 소리 글자 라라 비슷한 청나라 그런 문자도 쓰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했으니까 물론 한자를 일부 차용해서 쓰기도 했지만 대부분 또 글을 알지 않았죠. 그냥 양고기 먹다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글 자체를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글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좌파와 여진족의 뿌리 든 좌파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자를 우리 글로 보지 않는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또 게 있는 게 여태까지 비주류 세력으로 있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주류 세력으로 이 나라를 이제 이 주류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접수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통 문화를 말살해야만 새 판을 짜야만 왜냐하면 전통 문화가 그대로 있고 지식교육과 지적인 이게 계속 이렇게 통용되는 사회에서는 그들이 계속 분리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지금 교육 저기 자사고 폐진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지만은 기회균등 아니 세상에 자사고가 뭐 부유한 사람들이 온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평준화는 그럼 기회균등이 됩니까? 이런 명백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따로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평준화 고교에서 실력 함양을 할 수가 없죠. 실력이 있는 공부를 잘하는 가난한 사람의 학생은. 근데 우리가 옛날 제도에는 공립 고등학교들을 전부 성적만 우수하면 정말 공립의 우수한 학교들에서 전부 엘리트 교육을 시켰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그걸 왜 폐지했냐? 그 말은 인간 교육이랬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이제 민족과 전통적인 지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그 후예들은 공부를 더 잘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 계속 엘리트로 키워지거든요. 미국에서도 상대적으로 그냥 자유경쟁을 시키면 전통 백인들이 가난한 집안 사람들이라도 더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평준화시켜서 없앤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걸 보완시키려고 자사고님을 만들었지만 그것도 계속 없애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지식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상류층을 올라가는 건 빼고 어떤 무슨 소위 이른바 창의력 교육이라는 걸로다가 특별활동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입학 사정관 그런 제도로 해서 특별히 예능 이런 것식으로 약간 편법으로 어찌 보면 그런 식으로 대학 입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의 후예 그러니까 좀 여태까지 비주류였던 민족들의 후예도 상류층으로 많이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 문화의 말살 아래 새 판을 짜야만 우리 본래의 환경에서 비주류 세력이었던 좌파가 새로이 세력 강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문 정책도 한자를 못 쓰게 하는 그런 어문 정책을 갈아버려야 되고 평준화 교육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다 칩시다. 어쨌든 간에 그래 좌파가 그렇게 하는 거는 걔들 입장이 그렇다니까. 근데 우파 진영이 또 그런 자칭 우파죠. 이제 진짜 우파라기보다 나도 이제 그런 사람이 물론 상당수는 이제 5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우파를 자처하는 사람은 다 한자를 쓰고 다 그렇게 왔으니까 비록 전통 문화를 이으려는 성향이 내재해 있긴 하나 근데 이제 맛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 일부가 이제 미군정에서 이제 그리고 또 미군정이 애초에 대한민국 독립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직접 일본하고 싸워서가 아니라
대일본 제국이 그러니까 미군한테 패했죠. 그래가지고 패한 다음에 패전국한테 승전국은 승전국의 문화로 패전국의 문화를 바꾸게 노력한 것이 당연한 거니까 그 패전국 대일본 제국의 한자를 폐지하고 이렇게 미국 공용어를 영어로 하라 그런 이제 정령군의 어떤 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일본이 이제 제발 울면서 우리 가나 글자로는 일본어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한자를 써야만 한다고 그냥 읍소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국은 이제 물론 이제 소련과 같은 그런 공산국가 그런 데면 어림없었지만은 소련은 이제 이미 몽고와 북한 다 전통 문화 다 갈아엎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걸 또 받아들여가지고 인도주의적으로 그 일본한테 1945자라도 쓰게 하도록 그러니까 그걸 통용 평 글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 제한을 한 거죠. 사실상 그 미국이 그 지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완전한 한자 문화권으로는 할 수 없게. 근데 그렇더라도 일본에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가치는 또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자를 제한하면서도 이것이 학문과 예술의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제 또 그 톤은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써서 안 되는 건 아니다. 이 범위 바깥의 한자라고 해서 그런 얘기는 했죠. 어쨌든 이 미군정이 일본에 대한 권고사항을 한자 사용 폐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은 가나를 쓰면은 가나로는 일본어를 쓸 수가 없다. 그런데 가나로도 일상생활은 다 씁니다. 편리하게.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거짓말한 거죠. 일상생활을 다 쓸 수 있는데 근데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또 아니기도 하죠. 이제 국민의 일상생활에는 를 통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가나로도 한글 전용으로도 우리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별로 없듯이 근데 국민 모두에게 비록 지성적인 이제 직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택시 운전사라도 어떤 그 환경미화원이라도 아파트 관리비원이라도 그분들이 뭐 어떻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부 한자를 배우도록 일본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적인 문화를 다 배우도록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평소에 지성적인 직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자를 몰라도 되도록 해놨죠. 그것이 그 택시 운전사, 아파트 관리원, 환경미화원들의 인권을 위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직업적으로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지성적인 철학적인 어휘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삶의 가치를 깨닫고 그 삶의 어떤 풍요롭게 정신적으로 풍요롭기 위해서는 지성적인 철학을 누구나 국민 모두가 배워야 하는 것이 이 문화국가인데 우리 대한민국 그 정책에서는 그것을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밑에 민중 개돼지는 이제 그것을 배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적인 문화를 배우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만든 것이죠. 이제 또 말씀이 옆으로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대일본 제국의 영토를 향한 미국의 권고 사항이 한자 폐지였는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한국 영토도 그 대일본 제국의 일부였죠. 흔히들 이제 좌파가 조선일보를 민족지라 하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어찌 민족지냐 친일지가 막 그런 소리 하는데 민족지 하니까 무슨 민족신문 하니까 대단하고 그냥 뭐 애국적인 그런 것 같지만 그거 아닙니다. 민족지 맞습니다.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누가 뭐래도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날 지방지처럼 그 대일본 제국이란 것은 그 대일본 제국 황제 천황 밑에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느 소수민족에서 그 자기네 안에서 통용되는 민족신문이 있듯이 민족지 한반도에서 한국 민족끼리만 보는 민족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일본 지국 내에서의 민족 영토였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대일본 제국 일부였기 때문에 그 한반도에도 역시 똑같이 권하는 거죠. 한자 사용 폐지는. 그러니까 그 피점령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정령부한테 잘 보이려면 정령부의 뜻을 잘 들어야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법을 받아들이긴 한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 때는 그거 거의 지켜지지 않았죠.
취임식 때도 한자로 도배를 했고 그냥 했고 아마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당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패전국이 아닌데 대일본 제국 패전 지역이 아닌데 왜 그 항복 그 조인 문서를 들어야 하냐 이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 때는 적어도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패전국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많이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돈에도 다 한자가 들어있었는데 그 62년대 이후부터는 돈에서도 화폐에도 한자가 없어지고 2차 대전 패전국으로서의 그 의무를 지켜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미국의 덕에 독립을 했으니까 미국과의 교류 그거는 뭐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미국의 상당수 그러니까 국방을 비롯한 많은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국가가 된 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미국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제 마냥 유리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미국을 그러면서 많이 오가는 유학생들 뭐 지금은 많이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젊을 때만 해도 뭐 연구소이다 상류 그 경영자 그런 사람들 전부 미국을 유학을 갔다 왔던 그런 분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오가는 통미 그런 사람 기득권층 그런 사람들이 다 기득권층이 되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제 미국을 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상류층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미국을 자유로이 오갈 수 없는 계층은 이제 큰 조직이나 회사나 공무원이나 회사가 돼서 윗사람이 미국을 연수를 보내주는 걸 굉장히 그냥 은전으로 생각해죠.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지금은 뭐 단지 뭐 유럽 여행 가고 그런 걸 뭐 좋아 즐기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그때는 지금도 근래까지도 미국을 이제 위에서 일반 돈을 줘가지고 미국을 오가게 해주는 거 그걸 큰 은전으로 알고 하나의 특권이었죠. 그렇게 해서 미국 자력으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최상류층이고 그 아래 계층이 이제 큰 회사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윗사람한테 이제 잘 보여가지고 미국으로 연수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차상류층으로 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오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상류층이 될 수가 있었죠. 상류층은 이제 영어를 통한 학문 교류를 독점하여 상류계층의 지위를 굳힐 수 있는데 국민이 한자를 몰라서 학문적 교류를 할 수가 없게 되면은 자연히 이 사람들의 상류층 지위가 굳어지죠. 저희 대학 다닐 때 80년대 말 80년대 초 그때 다 영어로 교제를 했죠. 저 그때는 젊을 때 학생으로서 철모르고 그래서 영어로 교제하는 게 멋있어 보였습니다만은 영어 우리 말로는 수학이나 과학 그런 게 안 될 줄로 알았죠. 하지만 60년대 초에도 오래된 교재는 한자로 된 이제 영어 대학 교재가 있었는데 자연과학 교재 이제 그게 다 없어졌고 70년대를 아마 거쳐가지고 전부 영어 교재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이제 상류층의 영어 독점 제도 그리고 이제 서울대 교수는 그 이후로도 지금도 그럴 겁니다. 다 90% 이제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교수가 됐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학문과 여러 가지 그런 주류 사회의 그 주류를 미국을 오간 사람들이 독점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상당수는 우파를 자처합니다. 이제 어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전통 문화는 배관시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이렇게 서구 자유시장 경제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우파를 자처하죠. 전통 문화를 배관시하는 것 자체가 또 우리 전통의 산업공생이라는 말을 아주 그냥 잘못된 풍습이라고 했죠. 우리가 공상농사, 뭐 상공농사 하면은 라고도 하지만 또 그건 또 오히려 좀 민망한 것 같아서 공상농사라고 하지만 돈을 번 사람은 상업을 이 최고고 근데 상공농사라고도 했습니다. 과거에 돈 버는 직업이 최고이고 공장도 좋고 농사도 하지만 선비는 뭐 어떻게 별 중요하지 않다 이런 그런 식의 얘기했는데 이것은 산업공장이라는 말 자체를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선비사라는 말은 물론 선비도 통하지만 우리가 장기판의 왕을 옆에 사 이게 뭐 선비 책상 물림 사가 장기판의 사를 어떻게 지킵니까? 군사할 때 사는 병사할 때 사는 이 선비사자입니다. 무사할 때 사도 선비사자고 이것은 뭐냐면 땅 위에 활을 쏘는 것 같은 이제
어떤 아주 오래된 직업을 말하는 겁니다. 산업공상이란 말은 그야말로 우리 전통 한자가 현대 학문에서 말하는 그거와 그것도 다 일맥상통되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으로서 그 산업공사에서 농공상의 일은 1차, 2차, 3차 산업을 말하죠. 딱 들어맞죠. 농공상 1차, 2차, 3차 산업. 그리고 산은 뭐냐면은 농업이라는 우리가 그 인간이 정착해서 그런 산업을 발달시키기 이전에 그 수렵 채집으로서도 먹고 살았을 때 그때 무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있어야 사람이 자기보다 큰 동물도 사냥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무리를 지도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다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그 리더, 우두머리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산업공상이라는 것 제대로 알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이런 전통 문화를 이런 것도 모르면서 자꾸 이렇게 뭐 산업공상은 틀렸다느냐 하면서 뭐 우리 양반 사회는 틀렸다면서 이런 사람들이 뭐 자유민주 시장경제하면서 전통사회 그걸 부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우파라는 그 이념 자체도 정립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다른 제가 강론에서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우파는 우파라는 것 자체가 전통 주류 문화 세력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서구 우파를 흉내냈다고 해도 서구 우파는 아무래도 그 나라 땅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세력이니까 그 능력 상대적으로 그 땅에 적응할 능력이 더 있고 그러니까 자유경쟁이 더 유리하고 그러니까 자유민주의 시장경제를 우선해서 두둔을 하죠. 그렇지만은 전통 주류 문화의 기반이 없이 우파를 위치를 지키기는 그건 역부족입니다. 그건 먼저 다른 강론에서도 그건 얘기했습니다. 어떤 그 전통 문화, 주류 문화의 기반이 없이 우파를 위치를 지키는 것은 역부족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추상적인 학문적인 학술적으로 설명한 거가 좀 어려워 보이더라도 구체적으로 일본과 대만을 좀 따르면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대한민국 5천 역사의 주류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어야 일본과 대만은 그 5천년 그 나라 그 땅의 역사로의 주류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파로서의 존재 의미가 있고 그 일본은 그렇게 공산당을 허용하면서도 허용해줘도 끄떡없고 우리가 뭐 자유파 혁명하자 그런 뭐 얘기라는 단체라든지 그런 단체 자체 목소리조차도 미미하고 좌파는 그러니까 좌파가 아니라 대만은 이렇게 비록 한때 20세기 중반에 그런 이제 그것도 뭐 어떤 역사의 어떤 뭐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운명 그 하늘의 뜻은 좀 나중에 우리가 봐야 되고 공산당 중국이 그렇게 변화된 것을 허용한 것은 어쨌든 간에 그 중국이 완전 멸망하지 않고 중국의 전통이 대만에서 남아가지고 중국에 흡수돼서 소멸되지 않고 적화 위험 없이 면면이 지켜오고 있는 것은 5천년 역사의 주류로서의 그 문화를 정체성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삼한부터 이어온 한반도의 오래 삼한의 역사를 지켜온 그런 주류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으려면은 이 5천년 역사의 주류 문화 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어야 우파로서의 존재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